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인데 시장은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어제 너무나 잘 달려줬었잖아요.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다만 미국의 연방정부 다시 한번 트럼프 관세를 유지시켜주면서 우려는 커졌습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금리 인하라는 기대가 이슈가 소멸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슈가 소멸됐을 때 결국에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은 경제 지표와 고용 지표라고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단 지금 미국 법원에서는 지금 관세 25%의 관세는 유지한다. 자, 이렇게 판결을 해서 지금 무역 관련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였지만 결국에 그것 영향보다는 경제 지표를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증시에는 금리 인하와 대선 경기 부양 그리고 상법 개정에 따른 이런 호재로 급등했어요. 관련 섹터들이 미국은 법원이 관세를 제동했다라는 것과 엔비디아 호실적인데 이미 이 이슈는 다 기대감은 소멸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것들 보면 미국 시장도 갭상승해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시작해서 0.05%까지 하락했다가 0.39% 상승으로 마감했고 다우도 0.2% 상승해서 0.64%까지 하락했다가 0.28로 마감했거든요. 그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실업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 이런 것들 경제 지표 영향이 미국 시장에 어제 혼조 양상을 보였더라는 거고, 자 국내 같은 경우는 4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 자 이것들이 동반 감소를 하면서 3개월 만에 트리플 약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86에서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731.64에서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급등했던 기대감이 소멸됐기 때문에 바닥을 찾아가는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으로 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제도 강조드렸던 부분이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그리고 고용 지표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수 조정은 우리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남은 관건은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16개월 동안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하지만 16개월 동안에 안 하겠다 해서 중간에 연준이 조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 그런 것들이 발표됐을 때는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정받았던 것은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급등한 거에 따른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도가 증가했다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지지 테스트 이 과정으로 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 예탁금이 1조 1000억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이 부분은 신규 공모 청약 자금으로 이제 빠져나간 모습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켓머니 펀드를 보면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른 흐름을 보였어요. 월말 결제 자금 때문에 계속해서 큰 폭의 자금이 유출됐는데 5월 28일 기준으로 해서는 3조 1000억이 마켓머니 펀드로 유입되면서 226조 원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월말 자금, 법인의 결제 자금 수요로 인해서
자금이 유출된다 하더라도 220조 원 선에서 마무리되면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6월 돼서는 결제 자금 이후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마켓머니 펀드의 자금 유입을 우리가 항상 주시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역시도 빠져나갔던 자금보다 유입되는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6개월 최고를 보여요. 68조 5,700억으로 지금 6개월의 최고를 경신했다.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럼 지금은 조정은 기술적인 조정으로 우리가 보는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항상 강조드렸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자,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1차적으로는 결국에 10만 4,140달러 수준에서 지지하는지, 아니면 이걸 이탈했을 때 결국에 10만 870달러에서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10년 만기 채권 같은 경우도 어제 상황에서 장중 109.8까지 있다가 110.61로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바닥권은 어느 정도 확인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역시도 하락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바닥 따지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의 선물을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0.1%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0.32%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미국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탐색하는 과정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다우 같은 경우도 장중 0.64까지 하락했다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제 저가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결국 이걸 이탈한다 하더라도 바닥은 300일선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되고, 나스닥 역시도 어제 급등해서 갭상승에 1.5%에서 상승했지만 결국에 장중 마이너스까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나스닥 역시도 궁극적으로 18,960을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봤던 거는 18,400포인트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빠진 걸 가지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분 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자금이 유입되는 걸 봤을 때 여전히 6월 시장 역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5월 결산 아직 이제 6시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오늘 7천억 이상 매도했지만 1조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했지만 1조 천억 현재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6월 시장에서도 미국에서의 자금 유출은 결국에 유럽연합과 아시아 시장으로 자금 들어오는 게 일시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시장 외국인들 역시 코스피 시장, 선물 시장에서는 일단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에 나서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현재 보더라도, 자, 미국은 0.92% 하락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1.63%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산업 생산과 소비와 설비 투자가 위축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위험 그 프리미엄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고용지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될 거고 고용지표가 부진으로 나온다면 결국에 지수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연준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도 말씀 주셨죠.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의 입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의 노이즈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없다. 적극적인 수익 추구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특징 섹터 어떻게 살펴볼까요? 이제 정책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 정책이 나오면서 오늘 급부상하는 건데 그동안 굉장히 소외받았던 섹터가 육지 통신 섹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육지 양자 암호 광 트랜시버를 상용화하겠다 이런 정책 공약이 나오면서 오늘 모처럼 만에 통신 부품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대장격인 KMW라든가 에이스테크라든가 오이솔루션, 그 다음에 PX 일렉트로닉스 역시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통신주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통신주들은 장기 낙폭과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통신주들 역시도 장기 소외에서 정책 수혜주로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어느 것을 살 거냐. 결국에는 이익 개선 모멘텀이 높은 것들의 시세가 어떤 이슈에 국한된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통신주들도 이제는 새롭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 스페이스X와 위냅이 위성통신을 국내에서 서비스 공급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 오늘 국내 서비스를 공급한다. 협정을 맺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결국 위성통신 같은 섹터인 LK 삼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그다음에 AP 위성 같은 통신 저궤도 위성 관련 스페이스X와 위넷 같은 저궤도 위성 쪽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제 위성 쪽들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미국 임상종양학회죠. 아스코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인증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이전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바이오 섹터에서는 이슈가 있던 것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한국 BNC 같은 경우는 필러에 대해서 중국의 중국의 FDA 격인 그거를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5조 시장에 진출한다. 이것 때문에 오늘 한국 BNC가 오후장 들어서 기사가 나오면서 1시 이후에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다음에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죠. 나이백 역시도 오늘 강세 보여줬고 그다음에 샤페론 자 이것도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샤페론도 같이 나왔고 그다음 메지온 역시도 그동안 콘텀 관련에 대한 기술이 부각되는 모습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초반까지는 그 이슈가 지속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오늘 특징 섹터들을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이제 통신 섹터들은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좋은 것들은 주도주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섹터들을 이제는 잘 우리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관전 포인트 어디로 눈을 돌려볼까요? 다음 주에는 제일 큰 게 알래스카 LNG 가스 개발 관련 회의가 계속적으로 있어요. 먼저 6월 2일 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협상이 6월 2일 날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건 관련주들을 한번 선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대만을 초청해서 LNG 회의를 개최한다. 그렇기 때문에 LNG 관련주들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6월 3일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일인데 제4회 알래스카 주정부가 주최하는 제4회 알래스카 지속 가능 에너지 회의가 있어요. 이거 역시도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이에요. 그러면 LNG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은 LNG 관련주들이 일단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미국 연준 베이지북을 발표해요. 여기서 앞으로의 방향성, 경제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수 변동이 굉장히 클 수 있고, 그다음에 5월 ISM 비제조업 지수를 발표해. 이것도 역시 지수에 민감한 경제 지표고, 그다음에 6월 5일 날은 미국 무역 수지, 그다음에 6월 6일 날은 5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발표해. 그러면 6월 첫째 주에는 미국 경제 지표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주도 섹터는 LNG 관련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LNG 관련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 받아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주목하실까요? 지금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LNG 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택이거든요. 최근 들어 급등했다가 쉬어가는 모습 보여줘요. 한택은 지난 23일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원전 핵심 부품을 공동 제작해서 공급한다 이 시점에 급등했었고, 여기에서는 LNG 탱크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것 때문에 27일 날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2일과 3일 알래스카 LNG 가스전 회의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한택을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택을 보면 미국 시장이 빠졌을 때 일단 저는 바닥권은 45,500원이 바닥권 같아요. 그래서 44,500원 깨진다 하더라도 4만 원부터는 동시효과까지 우리가 매수했으면 좋겠고, 손절은 38,000원 이탈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차는 48,000원, 직전 고점 볼게요. 하지만 이슈가 크기 때문에 고점 돌파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택 받았습니다. LNG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 38,000원 이탈했을 때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쌤과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